신이 이분들을 만들 때 기분이 아주 좋아서 좋은 재료를 팍팍 쏟아 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실화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분들의 높은 능력치를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이분들의 능력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력 만렙, 연기력 만렙, 몰입력 만렙, 어나더 레벨의 능력으로 무대를 접수하는 두 배우, 연극 아마데우스의 김재범, 최우혁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분씩 또 저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재범이라고 합니다. 네, 재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한 시간 저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좀 라디오는 두 분은 좀 경험이 좀 있으신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네, 해보기는 해봤는데 네네. 경험이 있다라는 말은 조금 제가 어떻게 드리기가 조심스럽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침묵을 지킬 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라디오가 좀 되게 오랜만이신 거죠? 그렇죠. 까먹을만 하면 나오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떠세요? 주셔서. 네. 저는 라디오 자체가 아예 처음이라 아예 오늘 이게 처음 보이는 오신 거세요? 라디오라는 것도 처음이고 네네네. 그래서 좀 신기하고 생소하고 아. 운전할 때 들었던 라디오 말고는 처음이라 항상 자주 들었었던 약간 라디오를 막상 이렇게 또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긴장보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다행입니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분이 지금 연극 아마데우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작품인지 작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우혁 씨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혁 씨. 뭐 예. 준비한 건 아니고 근데 네네네. 저희 연극 아마데우스는 피터 셰퍼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이고요. 네.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와 평범하지만 또 평범하지 않았던 작곡가 살리에리의 그런 대립을 그리는 음흠. 연극입니다. 재범 씨부터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또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요. 음흠. 당대 최고의 사실 작곡가였죠. 그 음악 궁정 작곡가였는데 네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자신의 음악에 공허함을 느끼고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 신을 원망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뭔가 스스로도 정말 대단한 음악가인데 뭐랄까 좀 자기 자신을 조금 자책하는 그런. 그렇죠. 자신을 자책하다가 그걸 넘어서서 이제 신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이런 재능을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모든 걸 바쳐서 당신을 섬겼는데 네네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느냐 하면서 또 신을 원망하고 그런 약간 못난이죠. 못난이. 예. 좋습니다. 자, 이 작품을 지금 2시즌 함께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저를 선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이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살리에리 네. 역의 대사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로 많은지 조금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시면. 이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입을 떼는 순간 네. 나는 입을 멈출 수가 없다. 예, 턱이 아플 정도로 대사를 진짜요?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답답하죠. 이제 막상 시작을 하면 좋은데 네네네. 시작하기 전에는 야,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부담이 좀 예. 되는. 그럼 공연 시간이 총 러닝 타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1막이 1시간 정도 되고 2막이 1시간 15분 정도 되는데요. 네네. 1막은 거의 정말 쉬지 않고 얘기를 해요. 와. 예. 쟤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싶을 정도로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만 싶을 좀 정도로. 얘기해라 좀.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너무 말이 많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드실 텐데도 정말 소화를 잘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많은 대사를 외우는 것도 진짜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연습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핸드폰에 그래요? 상대방 대사까지 다 녹음을 해서 계속 들어요.
아, 네, 그런 제- 방법이 있구나. 제 대사 때 같이 따라하고 상대방 대사 듣고 오. 또 대사 때 같이 따라하고 어. 처음에는 너무 답답해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잘 안 헤어지지. 네, 안 헤어져. 그 네. 대충 외웠을 때는 네. 제가 그 녹음한 대사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따라가려다가 틀리고 또 어. 다시 돌려서 다시 하고 다시 네.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음.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따라잡거든요. 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외웠다 싶은 거죠. 아, 그때부터 약간 마음의 안정이 네, 찾아오면서 됐다. 이제는 약간 이렇게 약간 체득이 됐다. 네, 이제 좀 됐다. 오, 이런 이거 생각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대사 가운데 이 대사만큼은 진짜 좀 멋있다. 약간 공감이 된다. 뭐 이런 네. 대사가 있다면. 그 욕망을 주셨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죠. 그 대사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대사가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 처음 이 공연을 오.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야망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나에게 재능도 줬어야지. 음. 왜 그걸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느냐라고 신을 원망하는 그런 대사인데 그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오호,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살리에리의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시점을 연기해서 목소리도 많이 바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재범 씨가 또 성대미남이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자, 목소리 아이고. 연기의 예. 귀재라고 하시던데. 야, 요거 살짝 비교해서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감기가 한 2주 정도 좀 걸려가지고 네네.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네. 조금 더 성대 미남인데 제가 좀 안타까워요. 지금도 충분히 성대미남이신데.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 조금 더 힘을 줬습니다. 예. 여기 처음에 할아버지 역할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아버지 소리를 어떻게 낼까 하다가 좀 전형적인 할아버지 소리로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짧게 나오기 때문에 한 네네. 5분에서 7분 정도 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와. 나는 지금 당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어느 순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당신들, 미래의 유령들이여 부탁합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서 이 먼지 가득한 나의 방으로 오시오.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와. 에이 뭐 그렇게까지는 너무 신기한데요?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까지는 너무. 아닙니다. 예. 우와, 저 이거 네. 너무 잘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어폰을 꼈는데. 아이고. 야,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신기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인에서 청년으로 자연스럽게 예. 바뀌는. 그게 이제 1막 초반에 그렇게 바뀌고 네. 이제 2막 마지막엔 다시 또 그렇게 바뀌어요. 청년에서 노인으로. 아니요, 노인에서 청년으로. 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죠. 네. 와, 너무 신기하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야, 성대 미남이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아이고, 자, 그리고 또 우영님이 맡은 역할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천재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역할을 맡았고요. 네. 네네. 뭐 설명이 필요 없네, 그죠? 네네. 신의 은총을 받은 천재 음악가. 멋있습니다. 자, 우혁 씨는 소집 해제 후에 또 첫 작품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바로 또 작품에 들어가려면은. 뭐, 작품에 들어가는 게 힘든 것보다 네. 사실 그 대본 텍스트에서 주어지는 그 모차르트의 어떤 설명체가 저랑 다 정반대니까 뭐 목소리가 한없이 높다, 웃음소리가 막 정말 기괴하다, 막 그런 것부터 제일 어려워. 스트레스 진짜 좀 많이 받았어요. 내가 왜 택했지? 그래서 2주차까지 기회만 되면 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큰 실수를 한 게 또 이진환 주님한테 저는 살리에리를 좀 생각을 든다. 하고 있었고. 초반에 이제 앞에만 봤을 때. 어. 2주차 때는 내가 저걸 한다고 한 것도 참 정신 내가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역할을 맡은 게 너무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만두고 싶고. 그래서 공연 일주일 전쯤에 이제 네. 좀 완성이 돼가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그동안 이 연습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주위 사람을 만나도 그 모차르트 웃음소리를 계속 웃었어요. 일부러 술을 좀 습관이 되려고. 습관이 되려고. 근데 계속 하나둘씩 떠나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도 자주 안 만나주고. 이제 아빠도 이제 좀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예. 무대에서 내가 해내려면 엄마 아버지가 이해하셔야 된다. 친구들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혹시 그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웃음소리가 어떤 웃음소리인지 살짝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이런 좀 하이톤. 진짜 이 웃음소리를 이런 거기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건 기본 평상시 이런 정도 쓰는데 네. 막 기계 웃을 때는 이렇게 좀 완전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을 정도. 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조금 힘들어. 이거 자체를 그냥 되게 편안하게 내 것처럼 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웃음소리를 연구를 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사실 살리에리 비해 텍스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네.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의 캐릭터가 확실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 대사를 하는 것도 이 목소리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극장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살짝 공기 좀 많이 섞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야, 진짜 6526님이 어휴 내 아들이 저렇게 오고 있으면 피할 것 같긴 하네요 하시는데 저희 작가님들께서는 안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예. 자, 그리고 김다희님이 재범님 살리 재작년에 봤었는데 쉬지 않고 대사하는 거 보고 진짜 대단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쉬지 않으시길래? 정말 쉬지 않아요. 정말 쉬지 않나요? 초반에는 정말 쉬지 않아요. 한번 나오시면은 네. 얼마나 계속 쭉 무대 위에 계신 거예요? 끝까지요. 일단 1막은 1막은 끝까지 계신 거예요? 60분 동안 있고요. 2막은 그래도 잠깐 들어갔다 나옵니다. 와, 진짜 체력적으로도 준비가 잘 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평소에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체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우영님은 진짜 이 웃음소리라든지 이 목소리 톤을 위해서 계속 약간 네, 이런 이 느낌으로 계속 준비를 하시고 그것 또한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공연 기간이 한 2, 3일 정도면 괜찮은데 한 4일이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좀 이게 텐션이 떨어져요. 그 감각이 좀 없어지니까. 차라리 좀 짧게 이렇게 맞아요. 가는 게. 김예인님이 저음이신데 하이톤 하시느라 목 많이 아프시겠네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최대한 안 아프게 기술적으로 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무리가 조금씩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 타고난 또 톤이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두 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는 운동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운동을 좀 많이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재범님한테 이제 말을 시키잖아요. 말하시고 자꾸 이렇게 기대시고 이제 바깥쪽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본인 목이 끝나시면 체력을 비축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비축을 하시다가 제가 또 질문을 하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잠깐 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10분 정도 있다가 아예 그냥 지치죠. 그렇죠. 낭비하지 마세요. 예. 우영님은 또 운동을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혹시? 저는 그냥 우선 웨이트도 좋아하고 하는데 사실 아마데우스 하면서 운동을 전혀 하면 안 되고 사실 작곡가가 근육이 있는 것 자체가 지휘자가 그것도 안 돼서 5주 정도는 유산소만 하고 좀 호리호리하고 왜소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게 아니 근데 보기에는 둥이 그냥 지금도 근데 되게 좋아 보이세요. 또 그러니까요, 건장한 맞아요. 느낌이신데. 그래서 아마 연습 들어가기 전에는 86kg였는데 이제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니까 네네네. 지금이 딱 72거든요. 72, 3. 14kg 정도 빠지신 거예요? 네. 근데 왜냐면 아마 제가 이 작품을 선택했을 때 저를 아시는 팬분들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작품이라 늘 막 강한 작품 좀 이미지가 센 것들 위주로 죽이고 죽고 막 상의 탈의해서 막 17대 1로 싸우고 이런 역할을 만 하다가 네네. 이 역할을 하니까 그 모습에 2년 만에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확 달라져야 팬분들도 처음에 진짜 좀 얘가 이걸 왜 택했지? 라고 하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작품을 위해서 14kg 정도를 그럼 감량을 하신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예전에는 진짜 더 체격이 좋으셨겠어요. 지금이 14kg가 감량이 되신 상태신 거잖아요. 14kg 빼고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운동을 안 했거든요. 5주 동안. 그래서 어제 인바디를 쟀어요. 네네네. 근데 체지방만 6%가 빠지고
근육량이 500g 빠졌더라고요. 와. 그래서 41.5kg 근육량에서 어이구야. 41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근데 그래서 자랑을 너무 지금 자랑. 왜냐면 자랑이 아니라 이거 근수저라고 아니, 조금 그게 얘기하시는 아니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주 운동을 안 했는데 체지방만 빠졌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까지 다 제가 말씀을 이제 해주시죠. 종아리가 엄청 굵어요. 그렇구나. 종아리가 엄청 굵어서 이것 때문에 콤플렉스인데 네네. 그 의상팀이 아마 저를 기억할 때는 그냥 종아리 굵었던 사람이라고 기억할 정도로 네. 움직이기만 하면 바지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내려줘야 내려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왜 안 빠질까? 그럼 봤더니 종아리도 근육이니까. 그렇죠. 제가 안 걸으면 빠질 텐데 또 유산소 한다고 하루에 2시간을 걸으면 네. 또 걸을 때 또 종아리가 굵어지는 거예요. 저는 계속 걷는데. 네. 형님 제가 아마 제가 걷는 스피드랑 네. 형님이 걷는 스피드로 따지면은 좀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영님 부럽습니다. 네. 예? 저도 그런 근수저가 돼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 종아리, 아주 탐나는 종아리입니다. 너무 부럽고요. 자, 뭐 재범님도 또 대사가 많아서 살 빠지신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어떠세요? 오해십니다. 예, 저는. 오인가요? 예. 그럼 어떤 대사가 적어도 살이 빠져요. 대사가 적어도 예. 살이 빠지고 많아도 살이 빠지고. 예, 근육량이 많이 빠집니다. 아하. 체지방은 그대로 있고. 김예희님이 무대에서 모든 걸 불태우신다고. 어쨌든 두 분 다 무대에서 불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체지방이든 근육이든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발을 쓰고 연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어떠세요? 좀 불편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래도 아무래도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생각했던 만큼은 안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어떤 가발 망을 썼을 때 그 압력이 꽤 세지 않아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두피가 그래도 아플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아파요. 모짜르트라면은 조금 긴 가발을 쓸 것 같은 느낌. 새 모짜르트 중에 저만 긴 가발인데 근데 길던 짧던 망은 똑같이 쓰니까 네네네. 그 핀이 너무 아파요. 고정하는 핀이 머리카락에 꼈을 때 네. 이렇게 움직이면 그쵸. 그런 거 불편한 거 빼고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의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를 그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거의 3시간? 아이고, 두피 관리도 잘 하셔야겠어요. 못 하나 봐요. 계속 가끔씩 이렇게 원형 탈모 오고 이런 거 보니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네. 털은 소중하니까요. 네네. 예, 그럼요. 자, 모짜르트를 또 가장 잘 드러내는 대사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웃음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도 충분히 조금 기괴하고 뭔가 좀 특이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대사로서 좀 모차르트를 잘 표현하는 대사가 있다면? 작곡은 쉽다니까요.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연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저희도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쉽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너무 어렵거든요. 이 직업 자체가 저는 하면서도 맨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단어가 작곡가인데 작곡가 겸 지휘자가 작곡이 쉽다는 건 너무 부러운. 야, 그 단어 하나가 네. 참 그러게요.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연기가 쉽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재밌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도 네, 쉽다고 느끼기에는 진짜로 그거는 약간 경지를 넘어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죠? 그쵸. 뭐 죽을 때쯤이면 제가 막 90살, 80살 되면 그때는 연기가 쉬워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마데우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참 연극 아마데우스가 궁금한데 요거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4월 11일까지 네네네. 세종문화관 MC어터에서 아하.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2563님께서 재범님 괜찮으시죠? 많이 기대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어떠세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신 상태. 굉장히 좋은 형님 지금 상태고요. 제가 본 이래로 가장 좋아요. 그래요. 예. 혹시 100점 중에 지금 컨디션 어느 정도 깎여 계신 건지? 지금 한 45점 정도. 45가 깎여 나갔나요? 예,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행입니다. 예. 이제 반 정도가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다는 게 아직까지 한 35분에서 40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이 이 작품에서 처음 만나신 건지 아니면 좀 다른 곳에서 인연이 먼저 시작이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형님 공연을 많이 봤는데 네네. 실제로 같이 작품을 한 건 처음이에요. 네. 공연 어떤 공연? 저 아트도 봤고 형님 하시는 뭐 감사합니다. 예. 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뭐 권투모루 뭐 아유 좀 세상에. 그런 곳에서부터 두 분의 인연이 시작됐군요. 네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뵀는데 네.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요. 가발 노란 가발, 긴 머리 가발 네네네. 그걸 쓰고 있는 직접 그때 보진 못했지만 이제 네네네.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을 보고 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존재하다니 그때부터 질투를 배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배우로서 질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백아영님께서 두 분 케미 보고 싶어서라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십니다. 두 분의 케미가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두 분을 처음 뵙지만 어떠세요? 두 분의 합은 좀 어떻다고 서로 생각하세요? 뭐 최고의 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전형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대답 아닌가요? 예. 많이 당황했어요, 사실 지금 당황해가지고 예. 전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떠세요, 형님? 저는 좀 제가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야 되나? 뭘 해도 형님이 재범님과 함께 한다면 형님 스타일대로 다 너무 유연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유연할 수 있구나 무대 위에서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유연함을 가진 게 자체가. 그렇죠. 뭔가 함께 연기할 때 호흡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래서 진짜. 두 분의 케미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권은주님, 아마데우스 보러 오세요. 오늘 두 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어입니다. 은준님 감사합니다. 은준. 예. 자, 그리고 김미리님이 재범 배우님 머리 짧게 자르니까 10대 같아 보여요 하시는데 삭발을 해야겠네. 갓난아기로 보이게 다음에는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머리 길이가 좀 기셨어요? 예, 좀 길었는데 네, 제가 네. 어제 이제 커트를 좀 하셨어요? 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로 솔직히 10대 같아 보이지 않으시는데 네. 진짜로 나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동안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안경으로도 가리고. 네. 그런 소리 좀 자주 안 들으시나요? 예, 듣기는 들었는데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예. 같습니다. 자, 김다희님이 재범 배우님 공연 처음 봤던 게 10년 전인데 그때랑 얼굴이 그대로세요. 예. 피부 관리 이런 거 따로 좀 이렇게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셀프 관리라든지. 그냥 세수 열심히 하고 세수 열심히 분장 하고. 잘 지우고요. 스킨 로션 바르고. 숙면 취하고 예, 밥 잘 그렇습니다. 먹고 맞습니다. 쉴 수 있을 때 푹 기대서 쉬고. 예. 평소에 뭐 일 안 하고 예. 운동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좋습니다. 윤지선님이 우역 모차르트 예뻐요. 우영님 진짜 예쁘다는 말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참 감사드려요. 예. 알고는 계시는 거죠. 아마 예쁘다는 모르겠고 이게 근데 그거 같아요. 속눈썹 때문에 좀 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속눈썹이 진짜 좀 기시네요. 속눈썹 빼고는 예쁜 거랑 거리가 먼데 오. 속눈썹 이게 요새 이런 얘기가 되나? 누나가 네. 제 누나 둘인데 속눈썹이 부럽다 많이 뽑았대요 어렸을 아. 때. 근데 어렸을 때 뭔가 자꾸 뽑으면 네. 길어진다는 더 얘기가. 지금도 가능할까요? 제가 근데 형님 저도 집에 가서 다 뽑아. 제가 요새는 제가 형님 원래 좀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됐는데 네. 이제는 형님 다쳐도 잘 안 낫고요 저도. 베개 그런 자국이 말씀을. 4시간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하려다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속눈썹이 진짜 기시네요. 그러니까, 옆에서 맞아요. 보니까. 오. 아이고. 길긴 길어요. 아까운 거. 4개가 거. 뽑혔네. 예. 어쨌든 그래도 많다. 진짜로 아름다우시다. 자, 박다빈님이 우영님 눈이 되게 예쁘세요. 모차르트가 환생하면 우영님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오, 또 좋은 칭찬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5123님 맞아요. 무대 이거는 위에서 참 아니 또 이렇게까지. 재범님 발끈하시는데 이거 문자 괜찮으실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자, 맞아요. 무대 위에서 두 분 13살 차이 나는 거 티 안 나요 하시는. 두 분이 나이 차이가 꽤 맞아요. 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죠. 저는 들어 보이고 형님은 젊어 보이니까 중간에서 만났다고 할까요? 네.
이게 그게 있대. 저는 뭐 근데 데뷔를 진짜로 제범님이 그러니까 제범님 진짜 동안이신 것 맞아요. 같긴 해요. 진짜로. 좋습니다. 이렇게 또 서로 네. 오고 가는 칭찬 속에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같이 하면서 조금 뭐랄까 재범 씨가 느끼는 우혁의 모차르트는 어떻던가요? 우혁 씨의 모차르트는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네. 예, 또 밝고 솔직해요. 음. 그 솔직함이 좀 과하다. 어. 과한 솔직함이 너무 아까 지금 우혁 씨가 저한테 한 것처럼 너무 과해요. 형님 이제 저 지금 제 나이 때도 다치면 안 낫는데 속눈썹을 뽑으신다고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 좀 이렇게 그렇게 좋은 어떤 평가를 받지 못한 성격적으로 재능은 뛰어나지만 아하. 성격에 약간의 결함이 있죠. 그렇군요. 뭐 그런 모차르트죠. 예, 우영님이 봤을 때 우리 재범님의 살리에르는 어떤가요?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하는 좀 제가 대본을 봤을 때 생각하는 살리에리의 어떤 네.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살리에리. 내가 생각한 네. 살리에르는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모습에 가장 네. 비슷한. 뭔가 서늘하면서도 음. 뭔가 또 형님의 유쾌함이나 그런 게 한 번씩 나올 때 음흠.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좀 그린 살리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형님 걸 보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만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재범님, 앞으로 둘 중 하나밖에 못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 대 알고 보니 나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대 알고 보니. 하나, 둘, 셋.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 질문은요 우혁 씨께 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 둘 중 하나를 꼭 해야 한다면 김재범과 복싱으로 겨루기 대 김재범과 눈빛으로 겨루기. 복싱 대 눈빛. 하나, 둘, 셋. 복싱. 다음 질문은요 다시 재범 씨 질문입니다. 둘 중 한 분야의 신이 될 수 있다면 장구의 신 대 댄스의 신. 하나, 둘, 셋. 댄스. 마지막 질문 우혁 씨께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생각해도 잘생긴 부부는 얼굴 대 목소리. 하나, 둘, 셋. 목소리.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밸런스 게임의 질문을 빠르게 답변 한번 들어봤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재범 씨 질문이었는데요. 앞으로 둘 중 하나밖에 못한다면 이런 질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 대 알고 보니 나쁜 사람 어떤 거 선택해 주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이요. 예. 어떤 이유에서? 사람이 이게 변하지 말아야죠. 일관되게 나쁜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평소에 또 그걸 숨기고 약간 좀 야비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처음부터 나쁘면 사람이 올곧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면 그래도 올곧다. 이 사람 좀 괜찮다. 괜찮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자, 황정민 씨와 함께한 영화 인질에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역으로 또 활약을 해주셨는데 예. 이 영화에서 정말 무섭다는 반응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좀 어떻게 연기를 좀 이때 올곧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일관되게 이 나쁜 사람은 놈으로 착한 척하지 않는 예,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진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뭐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네. 감독님이 재범 씨와 단둘이 회의할 때 눈빛 때문에 무서워서 문을 열자고 3번 정도 말한 적이 있다고. 예. 저는 6번 정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감독님과 둘이 있을 때 문을 열자고 할까? 감독님도 만만치 않다. 먼저 예. 선문 그렇죠. 열기. 근데 감독님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감독님은 근데
좀 더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문을 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입 밖에 못 꺼냈을 뿐이지 저 역시 감독님의 눈을 보고 예, 같은 문을 열고 생각을 싶었다. 했다. 이런 생각을. 야, 지금 양혜리님이 인질 진짜 무서웠어요 하시는데, 아, 죄송하지만 제가 또 영화 인질을 못 봐서, 어떤 영화인지 진짜 꼭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진지하게. 황정민 형으로 나와요. 그대로. 황정민 형이 황정민님이 그냥 진짜 네, 황정민이라는 배우 이 배역을 황정민 연기를 하신 나와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를 납치하는. 납치하는. 아, 지금 저랑 이렇게 대화하는 우리 재범님의 눈빛이라든지 뭐 태도 분위기는 네. 그런 악역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악역 같은 느낌은 안 드시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대로 보신 거예요. 예. 아 진짜로. 예, 그래서인지 더 궁금합니다. 우리 네. 재범님이 연기한 그 악역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꼭 한번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혜수 씨와 함께한 드라마 슈룹에서는 알고 보니 네. 비밀을 간직한 권위관을 연기했네. 이거는 좀 앞과 뒤가 좀 다른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올곧지 못하다. 아, 예.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 아, 이유가 있었다. 예, 그렇죠. 네. 영화 인지를 본 김혜수 씨가 이 역할을 추천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그때? 너무나 감사했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야 정말 감사하다. 이 어떤 작품을 보고 누군가에게 나를 추천해 줬다라는 게 사실 배우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잘 표현을 못 해가지고 네, 혜수 선배님께 어떤 감사의 어떤 말을 드리진 못했는데 네네. 평생 예, 앞으로 예,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예. 감사를 표현할 기회를. 예. 이민경님이 김재범님 어쩐지 익숙하다 했는데 드라마 슈룹 나오셨었네요. 드라마 너무 재밌었습니다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김혜수 선배님이 직접 아마데우스도 보러 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오. 네. 그때 김혜수 선배님과 또 많은 슈룹에 나오셨던 배우분들께서 보러 와주셨는데 네. 진짜 감사했죠. 귀한 시간 빼서 이렇게 직접 보러 와주셔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해가지고 보답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그리고 꽃을 선물해 주셨는데 예. 꽃이 저보다 무거웠어요.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예. 업고 가셨나요? 보냈어요. 꽃다발을. 차를 불러가지고 진짜로? 예. 그정도로 무거운 집으로 꽃다발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런 꽃다발을. 네. 자, 그렇다면은 두 작품에서 조금은 다른 악역이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악역. 네. 근데 조금 처음은 착했지만 뒤쪽은 조금 나쁜 예. 악역인데 네. 연기를 하실 때 어떤 편이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셨나요? 글쎄요, 이게 진짜 아주 어렵네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슈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착한 성격이기 때문에 예. 그 앞부분의 그 착함을 네. 연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했다. 근데 그 인질 같은 경우에는 올곧게 나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어려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우혁 씨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둘 중 하나를 꼭 해야 한다면 김재범과 복싱으로 겨루기 대 김재범과 눈빛으로 겨루기. 어떤 거 선택해 주셨죠? 복싱을 택했죠. 우혁 씨가 복싱 선수 출신이시라고요? 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와, 그럼 선수 출신이신 거네요? 그쵸? 와, 그러면은 그래서 종아리가 좋으시구나. 그쵸? 네, 맞아요. 계속 이 점프를 해야 되고 스텝을 밟아야 돼서. 사실 이렇게 까치발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아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근데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럼 이 연기로 전향을 하신 것도 참 재밌네요. 우선 뭐 대회도 나가고 뭐 금메달은 아니어도 은메달도 따고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에 제가 그 발목을 크게 다쳐요. 그래서 그 발목이 이제 수술을 해도 돌아올 수 없는 수준의 그게 돼서 사실 이거 뭐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번외인데 육상 선수를 계속 할까 권투를 할까 그를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 대표로 육상을 나갔는데 중학교 때 그때 3등을 했어요. 전국 대회에서. 근데 이제 3등을 했는데 그때 제가 100m가 11초 23이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 네 앞에 두 명이나 있으니 그만둬야 된다고.
왜냐면 밑에서 계속 애들은 커가고. 근데 1등만 기억하는 게 운동이니까 포기해라. 그래서 포기하다가 이제 사촌 형이 또 배우거든요. 네. 사촌이 배우인데 뭐 아직 유명하진 않은데 강태우라고 네네. 배우인데 형이 야, 우리가 너 웃기고 말 잘하니까 연기 한번 해봐. 그 사람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삼수를 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저희 연기 인생이 그렇게 시작이 하다가 됐다. 네. 양혜린님이 복싱 선수 출신인데 복싱으로 싸우시겠다니 이기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게 보인다고 그렇죠. 하시는데. 확실하게 그걸 표현한 거고요. 예, 저도 차마 이렇게 말은 못하겠었는데 양희님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참나. 선출이 저기 일반인은 아니 운동을 안 하신다는 그냥 온전히 쉬는 걸 좋아하신다는 분을 그 무대에서 그 복싱으로 분장실 이기는데. 같이 쓰는데 예, 앞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안에서. 아 그렇구나. 근데 이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그래서 몸이 좋으시구나. 태생적으로 근수저 출신이신가 보네요, 확실히. 운동을 예, 많이 하긴 했으니까. 재밌습니다. 좋고요. 자, 다시 재범 씨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한 분야의 신이 될 수 있다면 장구의 신 대 댄스의 신? 이거 뭘 선택해 주셨죠? 댄스의 신이요. 왜요? 아 장구의 신을 제가 장구를 졸업하고 나서 예. 쳐본 적이 딱 콘서트 할 때 한 번밖에 없어요. 이상하게도 그 배우를 하는 데 있어서 장구를 많이 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구의 신이 된다고 해도 어디서 내가 이걸 보여줘야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댄스는 약간 이제 뭐 몸을 쓰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쓸모 있기 때문에. 예. 장구를 치시는 거를 정말 좋아하신다고요? 예, 학교 다닐 때 이제 박과 사위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네. 그 시간에 이제 사물놀이를 배우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끼리 다 모여서 막 장구 치고 사물놀이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 다른 악기도 좀 다루시나요? 그때 사물놀이니까 꽹과리랑 그런 것들 예. 다 다루실 줄 아시는군. 근데 다룬다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조금씩. 네, 예, 조금씩밖에 예. 못하죠. 오승환님이 재범님 댄스 동아리 출신이신 점점점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예, 진짜예요? 예. 어떤 댄스 동아리? 분풀이라는 댄스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분풀이요. 네, 분을 풀자 우리가. 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동아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아는 형이랑 같이 분풀이라는 네. 동아리를 만든 거죠. 오. 그렇다고 춤을 잘 춰서 만든 건 아닙니다. 예. 뭘 만들까 하다가 그냥 만들었을 뿐이죠. 지금 춤은 좀 끊으셨나요? 어때요? 춤은 그 분풀이 동아리 때도 누가 봐도 춤을 끄는 사람의 어떤 춤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 뭐 다른 제 3자가 보면 저 사람은 춤을 끄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춤이었죠. 예. 말씀을 굉장히 또 재밌게 해주십니다. 아이고. 댄동 출신이요 하면서 이렇게 많이들 놀래고 계시는데요. 예. 재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혁 씨 질문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잘생긴 부부는 얼굴 대 목소리. 이거 어떤 거 선택해 주셨죠? 목소리요. 목소리. 왜요? 얼굴도 너무 잘생기셨는데. 그냥 뭐 세상에 잘생긴 사람 너무 많고 사실 뭐 요즘에는 네. 이제 하여튼 목소리. 예, 목소리. 둘 다 잘생겼지만 목소리. 자, 배우가 되기 전에는 본인 목소리를 싫어하셨다고요? 그 목소리 톤이 낮다 보니까 네. 뭘 하면 뭐 분위기 잡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네네네. 일부러 내리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워낙 좀 외모를 봤을 때 상상되는 목소리는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좀 그랬죠. 지금 이 말씀하시는 톤이 원래 본인의 목소리. 그냥 이게 기본 톤인데 근데 이제 뭐 신라면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톤인 거니까. 근데 이렇게 낮으신 분이 그 높은 하이톤의 웃음소리와 목소리 톤을 연기한다는 게 참 대단하시고 또 신기하네요, 정말로. 예. 자, 그리고 배우 되고는 목소리 덕을 본다고 했다던데 어떤 덕을 또 보고 계신가요? 우선 제가 데뷔한 나이가 되게 어린 22, 3에 데뷔를 했는데 네. 그때 우선 목소리 때문에 데뷔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역할 자체가 사실 20대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중적인 대극장 작품들이. 네네네. 근데 대극장은 사실 사람이 가까이서 보이는 것보단 듣는 게 위주가 되다 보니 네네. 제 목소리 톤이 좀 나이도 들어 보이고 그 중후하니까 그래서
데뷔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된 그게 됐죠. 그래서 저는 데뷔 때 유준상 선배님과 친구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보다 24살이 많으신데 띠띠동갑. 오. 근데 워낙 저도 노안이었어가지고 지금이 제일 젊고 20대 초반에는 보는 사람마다 결혼을 언제 했냐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조카 사진을 제가 프로필 사진이었는데 아 예. 이게 애기는 몇 살이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지금 점점 좀 최우혁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인가요? 그쵸. 점점 젊어지고 그쵸.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자, 두 분이 연기자로서 나의 장점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은 한 가지씩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일까요? 저는 굉장히 평범함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범함. 그 외모도 좀 평범하고 네. 네. 그래서 그 평범함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지 않을까. 네. 캐릭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캐릭터가 없네요, 제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슬퍼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든지 할 수도 있지만 네.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평범함. 저 사람 뭐지라고 할 수도 있다. 갑자기 슬퍼집니다. 예.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또 매력일 수 있고요. 예, 우영님은요? 그냥 목소리 톤이랑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무거운 작품을 그래도 좀 의외로 쉽게 할 수 있다. 그 정도. 네. 뭐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지선님이 이거 재범 씨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팔 웨이브 잘하시잖아요. 문워크도 되실걸요 하시는데. 아닐걸요? 예. 다른 사람 얘기. 뒤에 크크크를 엄청 붙이셨어요. 이거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것은 어떤 좋은 의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망신을 주겠다네요. 자, 백아영님이 재범님 춤 보여주고 가셔요 하시는데. 역시나 크크크가 붙어있네요. 예. 자, 전수연님이 와 아마데우스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또 문자를 절대 안 오실 것 같은 말 주시네요. 지금 이모티콘도 하나도 없고. 아니에요. 뭔가 수연님, 그래도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뭐 네. 그런 말투이지 않을까. 수연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다 보니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일기를 쓰려고요. 어떻게 일기를 쓰시려고요? 오늘 이기광 씨 라디오에 출연했다.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오늘을 잊지 않으리. 이렇게 꼭 제가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또 우영님. 한 시간 너무 빨리 가서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너무 재밌어서 네. 열심히 해서 또 나올 수 있도록. 네. 정말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두 분 함께 또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과 함께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마 행복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끝곡으로 최우영님의 이사랑 이려오라는 곡 들으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기광 막힌 하루 되세요.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